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무려 오늘이 29번째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어요? 예, 저희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셨는데 부산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부산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많이 더웠습니다. 네, 서울보다 더 덥나요? 서울은 시원하던데. 아, 그래요? 네. 오늘 다들 더운 하루를 이제 보내시고 이제 오후 되니까 저녁쯤 되니까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7월 22일이 세계 뇌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한수면연구학회가 내일 세계 뇌의 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숙면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총무이사 김혜윤이고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차례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백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신경과 근무하고 있고 수면 센터로 하고 있는 이원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 교수님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 오늘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숙면의 꿀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오늘 많은 팁을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을 우리 이동아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시작은 이동아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은 오늘 이제 소아 청소년이죠. 네. 예. 사실 저희도 청소년이 집에 있긴 한데 많은 이제 부모님들도 네. 궁금해하셨을 것 같고 막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뇌를 건강하게 하는 숙면법. 네. 를 맡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이렇게 쭉 진행해온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이게 완전히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맡은 내용은 좀 이제 소아와 청소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잘 자는 잠이 도대체 뭐며, 그다음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소아와 청소년기 수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소아 청소년의 뇌 건강을 위한 숙면 팁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권장 수면 시간이 7, 8시간 정도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3분의 1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잘 자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잠이 들고 깨는지, 그다음에 낮에 과도한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의 문제는 없는지, 또는 수면과 동반된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주관적으로 내가 내 수면 상태에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 수면센터에 보통 이제 내원을 하시면 하게 되는 이제 수면의 질 설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1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점수가 높을수록 9점 이상이 되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높으시다면은 한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제 잘 자기 위한 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도대체 정상적으로 자는 거는 무언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성인에서 정상 수면은 일단 비렘 수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렘과 그 렘의 주기는 대략 90분 정도가 되고, 깊은 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서파 수면은 잠의 그 초반부 3분의 1에 집중이 되어 있고, 꿈 수면 또는 얕은 수면으로 알고 계시는 렘 수면은 그 잠의 그 후기 후반
3분의 1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가 하룻밤에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주기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당연히 뭐 나이라든지 뭐 교대 근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여행력 이런 게 영향을 주고요. 또는 뭐 나한테 세팅된 그 일주기 리듬 또는 체온, 복용 중인 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장 수면 시간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영아들의 경우에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자면서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점 줄어서 노년기로 가면 7, 8시간까지 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학령기도 보시면은 대략 뭐 9시간에서 11시간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권장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주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랑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자도 문제고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그래서 권장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수면이 많은 그 생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기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들 또 청소년기 들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자는 동안에 신체의 복구, 뭐 일어날 수 있고 키도 크고 면역 체계 유지가 되고 또 사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과 기억의 강화가 자는 동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깊은 수면으로 알려져 있는 요 서파 수면하고 얕은 수면으로 알려진 꿈 수면, 요 렘 수면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다가 이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단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그 뇌파의 특정 패턴을 보고 이제 어느 단계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수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뇌신경 전달물질의 농도도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나 이제 그 학습에 관련된 그 대뇌 구조물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기억에 해당하는 해마랑 그 다음에 요 대뇌 피질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이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이 중에서 이제 추려내서 이게 이제 해마에 임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는 동안에 이제 서파 수면에 들어가면 이제 해마에서 이게 이제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여기서 기억의 재생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서파 수면 동안 이제 해마와 이 대뇌 피질, 그다음 가운데 이제 시상에 연결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뇌파의 동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요 해마에서 계속 재생이 되던 게 대뇌 피질로 싹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렘 수면에 들어가면은 요 연결이 조금 느슨해지고 여기서 이제 그 대뇌 피질에서 이제 기억 강화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 익히 경험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시험을 칠 때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밤을 막 새는데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밤을 꼴딱 새서 이제 치고 나오자마자 바로 다 까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하고 임시 기억 수준으로만 남게 되는데 또 재밌는 실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자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쭉 기억을 하는데 어떤 특정 냄새를 이제 맡으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잠을 자는 동안 그 냄새에 이게 노출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피험자 중에서 그 서파 수면에서 그 같은 냄새에 노출이 되었던 사람이 깨어났더니 더 잘 기억을 하더라. 뭐 이런 재밌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방송할 때 저도 저 네. 얘기를 접했었는데 네네.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긴 하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희 애가 중간고사 볼 때 아로마 이렇게 켜놓고 아. 공부하고 잘 때 한번 켜볼까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제가 네. 옆에다 먼저 잤기 때문에 못 해봤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자는 동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게 어떤 자극이든지 자는 동안이 그냥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억이 쪽지 시험을 위한 기억이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기억으로 가야 장기화돼야지 이제 중간 네. 기말고사를 네. 이제 많이 방학들을 했을 텐데 네. 간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인과 소아 수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소아가 이제 사실 범위가 넓기도 하고 일단은 충분한 수면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고 청소년도 그 성인에 비해서는 요구되는 수면 시간이 꽤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시각을 사실은 이제 성인에 비해서 소아들은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다는 뭐 부모님이 설정을 해주는 뭐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각성과 그러니까 깨임과 자는 것을 조절을 하는 기능 자체가 소아 때는 약간 그 미성숙이 되어 있고 또 어린 영아들은 그 각성 상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서 밥 먹다가 자는 경우도 입에 뭘 물고 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내가 잘 자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면 관련해서 어떤 그런 행동들 자체가 뭐 그 취침 시간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아 수면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이제 성년기에는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일주기 리듬을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잘 깨어 있는데 아침에는 사실 학교 가야 되니까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잔 건지 못 잔 건지 만성적인 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위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고 깨는 시간 자체가 뒤로 이제 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만성적인 수면 부족 문제 때문에 뭐 비만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애들이 그렇죠. 참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패턴이 정말 권장하는 패턴이지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찍 잘 수 없고 일찍 자기엔 재밌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 설문조사에 보면은 그 왜 못 자냐 이제 이렇게 한번 대답한 걸로 보면 학원 뭐 야간 자율학습 뭐 가정학습 뭐 이런 학습과 관련 된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제 요 빨간색 그래프가 그 수면 박탈이 일어났던 그룹들인데 보시면은 이게 그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기억도 떨어지고 중간에 이제 다시 잠을 좀 많이 잠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그 정보 처리 속도는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못 자서 학습 때문에 못 자는데 못 자서 공부를 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있고 또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수면 질이 떨어진 학생들의 이제 뇌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그 안정기 네트워크라고 이제 그 뇌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과 조금 다른 패턴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뇌의 성장을 좀 저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생활을 하는데 좀 부작용이 될 수도 있죠. 어디에 뭐 막 중독이 된다거나 뭐 우울한 것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청소년 영양 평가 이런 청소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면 사실 사실 이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청소년 자살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지만 우리가 그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인데 우울과 자살과 불면,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서로 되게
다양한 복잡한 관계가 있긴 네. 하지만 네, 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라서 네, 맞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런 패턴 그리고 네. 말씀 주신 수면 시간 네. 언제 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런 것들이 소아청소년기에 좋은 습관으로 길어지면 네네. 이후에도 네. 잘 이어질 것 같은 네.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듭니다. 오늘 네. 여기서 3살 버릇 하시고 잠시 후에 이제 네. 8살까지 네. 가실 거긴 한데 네, 네. 3살 버릇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네.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그 소아 청소년기에 그 뇌 건강을 위해서 숙면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네. 적을 준비하시고 네. 사실 전혀 뭐 생소한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소아의 경우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까지 이제 그 소아를 보면 잘 자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그 잠자리 루틴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뭐 노래를 좀 틀어준다거나 뭐 이런 루틴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적이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잠자리 루틴을 가지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일단 잠에 드는 시간 자체가 좀 빠릅니다.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잠도 빨리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 깨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총 수면 시간이 이제 더 좀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에서 미취학 아동들까지는 뭔가 이제 잠자리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애들이 자러 갈 때 가지는 그 취침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면의 질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소아나 뭐 청소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못 자고 있는 거는 익히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전자기기들이 있죠. 뭐 TV, 뭐 게임한다고 그러고 뭐 아이패드 뭐 이런 뭐 많은 기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기들을 그 자기 1시간 전에 쓴 그룹이랑 그다음에 뭐 낮 시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뭐 2시간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는 잠에 드는 시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그것 때문에 총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모님이 그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어플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몇 시 이후에는 안 되게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별로 이게 돈 풀긴 하더라고요. 시같이 와서 풀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저희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게 틀리더라고요. 뭔가 이게 자기 시간 전에 뭔가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게 네. 노출이 되면 굉장히 뇌 활동이 많아져서 네, 맞습니다. 수면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네. 그렇죠. 네, 안정되지 못하는 게 네, 확실히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네. 약간 흥분 상태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익히 알고 계시는 카페인인데요. 수면의 질이 카페인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페인이 사실 이제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보면 그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뭐 초코 과자들, 뭐 이런 뭐 콜라,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런 카페인이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양만으로도 충분히 수면을 방해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기억과 학습과 이게 그 관련이 깊은 수면, 섭파 수면이 좀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자주 깨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고 보시면은 그 카페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체내에 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조금 제한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간식 같은 이런 것들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소아, 뭐 청소년 이 기기에는 이게 그 일주기 리듬, 그러니까 즉 뭐 이게 빛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외부 활동 같은 이 자극이 들어오면 내 체내에서 어떤 그 체내의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생체 시계인데요, 일종의.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일주기 리듬 자체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게 이제 또 소화 비만이나 이런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을 제대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블루라이트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건데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 직전에 이런 건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아침형 그 인간으로 좀 세팅이 되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도 조금 좀 이른 시간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짧은 수면 시간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침은 꼭 먹는 게 좋고 또 아침 같은 경우에 저녁보다는 아침, 점심을 조금 더 열량을 높게 먹는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한테 그 일주기 리듬을 올바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 비만인 네. 친구들이나 비만을 염려하는 우리 보호자분들, 네. 부모님들한테 네. 좋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섭취하는 열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먹는 시간과 네, 공복 그쵸. 시간에 따라서 음. BMI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먹는 거를 제한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먹는 시간이라도 조금 네. 제한을 하면 또 너무 일찍 네. 먹으면 자기 직전에 배고파서 잠 못 네. 잔다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한 루틴을 만드는 거. 네. 오늘 그런 얘기 말씀 주셨는데 네, 되게 맞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듣고 네. 보니까. 네. 네.